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장마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고요. 상당히 비이성적인 10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한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은 그랬는데 특히 이번 주 내내 그랬죠. 이 시장 견뎌내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HLB를 보시면요. HLB는 전일 대비 3.76% 하락한 82,0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글쎄 뭐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나고 나보니까 아까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허탈한 웃음만 나오네요. 일단 어찌됐건 이렇게 밑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13%가 빠진 거예요.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13%가 빠졌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2008년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이 당시 때죠. 2008년도 때 이 당시 때도 10%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큰 장대 음봉이 저가가 마이너스 11%예요. 물론 이 당시 때 이제 15%가 상한선 제한이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일단 밑꼬리를 좀 달아줬고요. 코스피도 뭐 일단 좀 웃음이 나오는데 나름 빨간색이긴 합니다만 저가는 8%까지 8% 이상까지 빠졌었어요. 2000선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1800, 1700도 무너서 1680선까지 갔다 왔습니다. 코스피는요. 코스닥도요. 여기 600선이 무너지니까 불과 이틀 사이에 500도 무너지고 장중에는 487까지 갔다가 물론 종가는 이제 52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사상 초유의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안 좋은 여파로 미국 시장도 10% 이상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게 시장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후 코스닥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고요. 이후 다시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은 아까 보시다시피 12%까지 13.5%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나마 중국은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제 오후 돼서 캐나다죠.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재난 선포를 했는데요. 이걸 선포를 함으로써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재정 정책을 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후에. 그래서 백악관이랑 의회랑 코로나19 대응안을 긴밀히 협의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선물이 반등을 해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보시면요, 시장이 일단 코로나19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거의 잡혀가는 추세에 있고 조만간 코로나19를 종식을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한 중국은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큰 상승은 물론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급격히 증가하던 추세는 일단 좀 어느 정도 진정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외신들이 전할 때 중국을 보건 우리나라를 보건 어느 정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당장은 유럽이랑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빨리 나오고 있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잡힐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잡혀야 되고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백신 개발이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 일단 캐나다에서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공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정말 강력한 재정 정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중앙은행은 사실 독립기관으로서 선제적 대응은 잘 못해요. 물론 선제적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쉽게 잘 못 쓰거든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 실패를 한다면 시장 실패는 더 크니까요. 근데 정부는 틀리죠. 재정 정책은 틀리죠.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에서도 아마 시장이 단기간에 급속히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재선도 있고요. 자기의 치적도 내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경제 정책을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책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일단 코로나가 잡히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 효과, 화폐 정책 효과로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코로나가 잡히면 그
시장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코로나19가 잡히는 걸 봐야지 시장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도 보시면 오늘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아마 제가 보기엔 좀 있으면 한 4시 정도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일단 금융위에서 5천억 증시 자금, 긴급 증시 자금을 지원을 할 것 같고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미선물도 반등을 하고 공매도도 금지한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카드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때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꺼내 든 게 정말 이게 시장에서 통할까라는 정말 미봉책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했다면 아마 이틀 만에 이렇게 400선까지 내려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며칠 만에 1900 깨지고 1800 깨지고 1700까지 이렇게 쉽게 깨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나왔다면 물론 글로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약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지금이라도 비상 대응 계획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의 압력은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 작성 이후로 이 당시 때 통계 작성 이후로 공매도가 가장 크게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개별적 공매도 금지를 취했죠. 이 당시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에 1조씩 공매도를 쳤대요. 지금 발표에 하면 금융에서 5천억 긴급 증시 자금 수혈인데 지금에도 만약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 그나마 하방 경직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청원 안 하신 분 계시면 좀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번 주에 그냥 딱 1, 2, 3, 4, 5일 보시면요. 화요일 빼놓고는 다들 이렇게 음봉이 크게 컸어요. 특히 캔들의 길이가 상당히 컸어요.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특히 과도하게 낙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진정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급하게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되고 코로나19가 좀 잡힌다면 그래서 유동성 장세의 효과가 보인다면 이렇게 저점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487이 최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에서는 못 잡더라도 나중에 탄력 극대화되는 구간에서는 잡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구태여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 시장 안정화되시고 그때 매수하시는 게 주도 탄생을 하고 안정화되면서 탄력 극대화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뭐 어찌됐건 시장 내에서 크게 보시면 IT랑 바이오로 보여지는데요. 바이오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여지고요. 나름 가장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보시면 사실 얘는 시장 영향 거의 안 받았어요. 그냥 시장이 평상적인 시장이었을 때의 모습에 지금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셀케 정도는. 그 다음에 IT로는 2차전지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 정도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여기 셀케보다는 좀 더 떨어졌는데 얘도 좀 중기 관점으로 보시고 저가 매수 정도만 유효해 보입니다. 종목은 이렇게 봐드리겠고요.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사실 이번 주만 놓고 보시면요. 물론 지금 약간 큰 박스권은 이탈이 됐어요. 이렇게 큰 박스권은 이탈이 됐고요. 그 와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하반부에 있던 박스권을 지금 지지를 하네 못하네 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이게 이번 주의 모습이었는데 1, 2, 3, 4, 5일의 모습이었는데 크게 보시면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검은 화요일 빼놓고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검은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 특징을 보시면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할 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는 게 LB가 맞았어요. 이날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사실 오늘만 놓고 보시면 등락폭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위 수준 내에서 이렇게 흘렀어요. LB 같은 경우는 여타 종목들은 추세를 깨는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이어야 되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맞는데 LB는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장 변수를 많이 적용을 안 당한 모습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주가 흐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유증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가 방어에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어제를 제외하고는요, 매일 뉴스를 내보내줬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뉴스를 안 보낸 건 아니죠. 홈페이지에 공시를 통해서 여태까지 사실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번 주 매일 주가 방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는 쪽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외국인들은 매도를 엄청 하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일단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바이오 쪽에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뭐 LB나 저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이건 찌라시긴 합니다. 뭐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바이오 좋은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찌라시도 들고 뭐 돌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건 어디까지나 찌라시니까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위험 자산은 회피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은. 그 와중에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우리나라 시장이고, 그 와중에 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바이오 업종인데, 그 바이오 업종을 매수를 했다는 거는 약간 좀 정말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라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주가가 이렇게 비실하고 시장 자체도 안 좋고, 그런데 어느 정도 코로나 시기가 잡히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되고 다시 시장이 재편을 한다면 그땐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사실 LB도 마찬가지죠. 성공적인 유증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좀 7만원 후반서부터 10만원 초반까지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분들은 저는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바닥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유증을 더 받기 위해서 물량을 하나씩 더 사 모으겠습니다. 어찌됐건 유증 받으면 제일 이익이라면서요. 가장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 비중이 되셨다면 구태여 무리해서 지금 당장 추가하시는 것보다 기다리시면서 유증이 결정되고 유증 받으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나.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매 임하시는 것보다 그냥 보수적으로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몰랐던 내용은 이미노믹 테라피틱스 창업자 윌리엄 헐 박사가 HLB의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다는 거, 이것만 몰랐던 거고, 헐 박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번 뉴스에도 나왔고. 그래서 헐 박사를 사내 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HLB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그룹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인 것 같습니다. HLB가 유증하는 이유 자체도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유증이라는 성장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리보세라닙 하나로 항암시장에 도전을 해서 여러가지 여타 항암제랑 콤보 효과를 해도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그걸 발판을 삼아서, 리보세라닙을 발판 삼아서 정말 더 큰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유증을 하는 건데, 그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시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미노믹 테라피틱스 대표이사인 윌리엄 헐 박사가 HLB 이사로 선임됐다. LB는 지난달 이미노믹 테라피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분 51%까지 확대를 할 겁니다. HLB 플러스 HLB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나스닥 내지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이미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미노믹 테라피틱스는 예전에 영인프론티어랑 가계약을 했을 때도 이런 기사 냈죠. 나스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키겠다.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스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헐 박사는 유나이트 기초로 개발된 알레르기 치료제를 애로까지 하는 등 전두지한 장본인이다. 그래서 이뮤노믹은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DNA 백신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다.
에로를 이만큼 했었고 이 에로도 뭐 이만큼 했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현재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을 진행 중으로 80%가 완료됐죠.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종료 시점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혁신 신약으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 나는데 혁신 신약으로 허가를 신청하던지 아니면 에로를 하던지 라고 발표를 했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올 연말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민홈에게 항암제 개발 파이프라인과 알레르기 치료제의 상업화를 통한 로열티 수익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나아가는 LB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HLB는 뭐 현재 5년 내 이런 암종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뭐 옵티브와 병용6범도 있겠고요. 6종암. 그리고 재밌는 게 어저께 뉴스를 보시면 사실 여기 엘레바의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랑 준비하고 있는 약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약은 없어요. 위암 3차 내지는 4차 NDA 신청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위암 2차가 파클리텍살이란 임상 이상이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대신 지난번에 한번 찌라시성 뉴스는 나오긴 나왔어요. 캄렐리주맙이랑. 근데 오늘 기사에서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 병용 1차 위암 1차 치료제도 글로벌 3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리보세라님의 적응증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위암 1차 치료제도. 그리고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왜 여기 캄렐리주맙이랑 간암 1차 치료제도 중국에서 임상한 것 같다가 글로벌 임상은 1상, 2상 패스하고 3상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네, 요것도 위암 1차 치료제도 아마 곧장 글로벌 3상으로 추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헐 박사가 이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LB가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 계획은 더 구체화되고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진 회장 인터뷰를 보면 우리 계열사 회사들이 모여서 엘레바, 이뮤노믹 뭐 등등등 이렇게 등등등 모여서 더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례 모임을 해서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좀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 위대한 석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분명히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 일환으로도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더 큰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되기 위한 초석을 지금은 다지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힘든 시장에 그래도 LB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선방을 했다고 보입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시 한번 지수를 보여드리면요. 3일 동안 620에서부터 480까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이런 변동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LB는 거의 변동폭이 없었어요.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뭐 10만원 초반, 그다음에 7만원 후반 그 정도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요. 그 와중에 시장 변동성이 이제는 좀 더 작아지지 않을까. 이번 주 내내 보여줬던 이런 큰 캔들은 아마 다음 주에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힘든 시장, 특히 이번 주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도 분명 잡히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